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이 찾은 곳 바로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포럼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총수들과 시진핑 3기를 이끄는 지도부의 상견례장으로 많은 주목을 이끌었는데요. 오늘의 인사이트에서는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모시고요. 현재의 정세 그리고 중국 지도부의 구상 우리 기업에 놓인 리스크에 대해서 또 기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바쁜 시기이실 텐데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미국과의 그 패권 전쟁이 있어서 화웨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틱톡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는 한 201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 와서 아주 강력한 제재로 소위 진행이 됐고, 틱톡도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특히 지난번에 그 하원에서 미 하원의 하원 의장이 이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라는 하원 의장이 됐단 말이죠. 그 굉장한 강공 드라이브를 중국에 걸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틱톡을 좀 제한하는 방식을 마련을 해야겠다. 이제 이래서 그 틱톡의 그 CEO죠. 청문회에 불러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을 하면서 이게 혹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몰아붙였단 말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틱톡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미국과 중국의 빅데이터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소위 디디 추싱이라고 그 소위 웹이죠, 우버 같은 이런 것들이 미국에 갔을 때도 중국이 제한을 했거든요. 미국이 제한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중국 자료가 이제 미국 자료가 중국으로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이 국가 안보와 미국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틱톡을 제한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틱톡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민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그 소위 그 배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배분이나 내지는 이제 주주권 행사 이런 걸 보면 1%의 황금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국은 예전부터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특별한 업종이라든가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국가가 통제하는 주식을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틱톡의 1%밖에 안 됩니다. 황금주가. 그런데 뭐 황금주 1%라도 한 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생각은 일단은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사용자가 미국의 시민들의 한 1억 5천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반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의 급진 의원들은 미국 정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뭐 캐나다, EU, 유럽연합 국가들, 그다음에 뭐 일본까지도 다 동원해서 좀 강력하게 틱톡 제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틱톡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전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부터 중국 발전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양회가 끝난 다음에 그 해외의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소위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대외 경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진핑 3기 체제가 본격 출범하고 지난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이제 보직 배치가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 성장도 5% 정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를 세계적인 기업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아주 강조점이 딱 드러나죠. 우리는 정치적 리스크를 많이 얘기하는데 해외에서 우리는 대외 개방 의지가 확고하고 또한 그런 걸 통해서 중국 시장이 안전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경제는 어렵습니다만은 집적 투자 같은 게 그 2020년만 해도 1,450억 불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한 1,900억 불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팀쿡 CEO가 구글 CEO가 나서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도 그런 그 회복세에 한 표를 던진다 이러면서 네. 이제 약간 그 중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말을 했죠. 결국은 중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향후에 경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외 개방의 기조를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포럼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대외 개방 의지를 얘기를 하지만 또 기업 총수들, 다양한 글로벌 기업 총수들을 부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거기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보아우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우 포럼이나 다보스 포럼은 꼭 경제 얘기만이 아니고 약간 정치색도 띠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위급 포럼, 이 경제발전 고위급 포럼이 사실 2000년에 생겼고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좀 약간 경제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인들을 부른 겁니다. 불러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설명을 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새로 구성된 이제 지도부가 있잖아요. 네네. 경제 지도부 리창 총리라든지 허리퐁이라고 그 소위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이제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소위 대외 개방의 지속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을 심어주고 지금 미국이 디커플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지 않느냐.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리커플링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인들에게 중국 시장의 안정성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걸로 삼는 거고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경제적 의미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항 의지를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포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투자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항해서 중국 정부 지금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관련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왜냐하면 그 삼성이나 SK의 해외 공장이 유일하게 중국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재용 회장도 가졌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나마 이제 공간이 조금 생긴 게 보조금을 받더라도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 확장. 범용 반도체 우리가 보통 한 20나노급이라고 그러는 범용 반도체는 10% 확장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 숨통은 조금 텄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중국이 이런 그 삼성이라든지 그 이런 대기업들, 소위 반도체 제조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을 부른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게 국가 대 국가라든지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뭐 힘을 실어주는 게 사실은 기업이 정책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렵고 또 중국이 화가 나면 이제 판매가 어렵고 이제 이런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서 참여를 한 것은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 시장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어떤 대화의 흐름, 공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그 기업과 중국 정부의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기업을 통해서 요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게 아닌가. 뭐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특히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7, 80% 이상이 그 삼성과 SK의 메모리, 그 다음에 TSMC 대만 쪽에 시스템 반도체가 또 한 7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중국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통해서 대항을 하면서 공간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 요구들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여러 가지 지금 셈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을 임하는 투자자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런 공급망 위기라든가 이에 따른 각국의 자국 보호주의, 특히 미 연준이 아주 매파적인 금리 인상 이런 걸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중국은 이번 그 고위급 발전 포럼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 시장과의 절연은 자살행위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결국 그 나라가 손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단 개방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대항을 하지만 그 개방 확대를 통해서 외자가 들어와야 중국이 얘기하는 내수 확대가 이루어지고 중국 경제가 건전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 공간이 있을까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물론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죠. 갑자기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워낙 제로 코로나로 봉쇄식의 경제를 운영하다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리오프닝으로 이제 들어섰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공간이 있을 거고 핵심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이 31개 성시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그 지역마다 다 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전에 각 그 지역 발전 계획을 다 냈습니다.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좀 선택과 집중으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공간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중국 시장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큰 틀에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확대될 소지가 있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충분히 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 접근을 한다면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그렇게 중국 때리기를 하는데도 미국 기업들이 아주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 발전 포럼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의도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